따스한 4월의 봄이 우리에겐 미안함과 그리움이 된 지 오래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란 야속한 그 배의 이름처럼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망각과의 싸움은 점점 더 버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듭된 다짐 속엔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7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세월호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항상 물음표만 남겨지게 되네요. 우리는 왜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물음표를 새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7년은 왜 그랬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아직 세월호는 진실규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3개의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참사 다음에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반 동안 사고 전반을 들여다봤고 2017년부터 다음 해까지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던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 속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조위는 기계결함 등 내인설과 내인설의 허점을 지적한 열린안 두 결론을 동시에 내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사고 후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부터 2019년 출범한 특별수사단까지 사법적 진상규명 시도도 수차례였습니다. 특수단은 앞선 수사 때 처벌을 피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수단이 출범한 게 사건 이후 6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인력이 충분했다라고 절대 보지 않고요. 기간도 짧았습니다. 결과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은 건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사참위와 특검 수사뿐인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몰 원인입니다. 검찰이 지목했던 항해사와 조타수의 미숙함과 법원이 가능성을 제기한 방향타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등의 결함 등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제 1년여의 활동 기간을 남긴 사참위는 참사 당일 구조가 적절했는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속도가 더뎌 안타깝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국회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46일간의 단식과 교황에게 보낸 손편지. 진상규명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유민희 아빠 김용호 씨가 오늘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바다로 나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유민희 아빠에게 7주기는 어떤 의미인지 이가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홀로 밭일을 하는 이 사람.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을 해요. 새벽 5시에. 그리고 한 9시 되면 뜨거워서 일 못해요. 그럼 낮에 한낮에 쉬었다가. 단원고 2학년 10반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여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열흘간 그와 함께 단식을 했습니다. 이젠 인디언 감자를 2년째 키우는 농부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냥 흙한테서 치유받고 있어요. 감자를 말리고 택배 포장할 때 머무는 이곳엔 유민희 얼굴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한 번씩 생각날 때 보려고. 이거 아기 때 돌 때예요. 제가 돌 때 제가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은 걸 이제 강천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죠. 마당에 앉아 7주기를 맞는 소회를 물었습니다. 알아서 정말로 진상규명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임기가 1년뿐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답답하죠. 이제 불안하고.
문 대통령에게 좀 부탁 요청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직도 지금 7년이 됐는데도 길거리에서 우리 부모님들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투쟁 가들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난 1월 검찰은 과거 기무사와 국정원이 김 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사찰한 걸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나는 당했는데 상부의 지시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대한민국은 민간이 사찰하는 게 합법을 시켜버린 거 이번에. 이른 아침 유민 아빠가 해경 경비함에 오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본 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막 구해줘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게 솔직히 두려웠어요. 3시간쯤 지나자 세월호 침몰 지점을 알리는 부표가 보입니다. 유민아 이제 꿈에 좀 나와줘. 왜 꿈에도 안 나와? 보고 싶다 진아야. 아빠 보러 꿈에 와. 사랑해 유민아. 이제 매년 올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매년 올게. 알았지?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라는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밝혀졌다면 이렇게까지 안 싸울 거예요. 그냥 지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겹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주시라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안전한 사회로 변할 수 있는지. JTBC 이가혁입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생존자 15명은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직접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전혀 온전을 못 오다가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생업에 뛰어들었었죠. 이른 아침 김영천 씨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짐을 받기로 한 곳은 7년 전 오늘 세월호가 들어오기로 했던 제주항입니다. 화물기사였던 김 씨는 세월호에 탔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는 게 두려워 4년 넘게 일을 못했습니다. 3년 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화물차로 배를 타는 건 못합니다. 지금은 돈 100만 원도 벌기가 좀 힘들거든요. 악몽이 항상 떠오르고 내게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또 다른 생존자 윤기록 씨도 화물기사였습니다. 사고가 나자 학생들을 먼저 구한 후 세월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구해주지 못하고 학생들 모아서 올려주고 그때는 이 화상 입은지도 몰랐어요. 당시 어깨와 다리를 다쳐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내 몸도 제대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지난 13일 김 씨와 윤 씨 등 제주의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15년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시행하면서 보상금 신청을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6개월 이후 드러나는 후유증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후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지난 뒤에 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방호수에 몸을 감고 학생들을 구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린 김종수 씨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생존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남편이 예전에 김동수로 돌아온다면 저희는 소송 필요 없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